여러분은 정자 혹은 난자 시절부터 이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 죽기 직전까지 계속 이것을 하겠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구에는 사람, 동물, 식물 등이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 자동차,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며 첨단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야생동물과 야생식물들은 여러 생태계에서 분주기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동식물과 인간들은 서로 어울려 관계를 맺고 살아감으로써 숨쉬는 지구를 만들고 있죠. 그렇다면 지구가 유지되기 위해서 최선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에너지입니다. 자동차는 연료를 주입해야만 움직일 수 있고 핸드폰을 충전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죠. 그렇다면 생물들은 어떻게 에너지를 얻고 사용할까요? 오늘 살펴볼 주제는 바로 세포호흡입니다. 우리는 에너지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뭐 좀 먹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음식을 섭취합니다. 음식에는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주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음식을 꼭꼭 씹어 삼키면 식도, 위, 십이지장을 거쳐 소장으로 도달하게 되고 다양한 소화 효소에 의해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는 형태인 단당류, 아미노산, 지방산, 글리세롤 형태로 분해됩니다. 분해된 영양소들은 소장으로 흡수되어 혈액을 통해 우리 몸의 모든 세포로 전달되죠. 포도당은 g당 4kcal, 단백질은 g당 4kcal, 지질은 g당 9kcal의 열량을 원자들의 결합 안에 화학 에너지 형태로 가지고 있어서 이를 태우면 그만큼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에너지가 필요할 때마다 포도당 태워서 나오는 에너지를 쓰는 건가요? 포도당이나 단백질, 지질이 에너지를 많이 가진 건 사실이지만 세포가 포도당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포도당 한 분자를 태웠을 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4000칼로리로 너무 크고 남은 에너지를 열 에너지 외에 다른 에너지로 전환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또 세포 내에서 일하는 단백질들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 마트에서 과자를 사려고 점원에게 10,000원을 내면 점원이 과자를 줄까요? 우리는 아마 가게에서 쫓겨나게 될 겁니다. 미국에서 사용하는 화폐와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화폐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포가 선택한 방법이 세포호흡. 세포호흡은 세포 내에서 영양소를 분해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으로 영양소를 조금씩 분해할 때마다 방출된 에너지를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화폐인 ATP에 저장하는 과정을 말해요. ATP는 아데닌, 리보스, 그리고 인산기 3개가 공유결합으로 연결된 분자로 인산기는 당에 연결된 인산기로부터 알파, 베타, 감마 인산기로 이름을 붙입니다. 이 중 베타 인산기와 감마 인산기 사이의 결합과 알파 인산기와 베타 인산기 사이의 결합은 특히 강한 화학 에너지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1몰의 ATP가 ADP와 무기인산으로 가속 분해될 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7.3kcal로 원유 1g이 10kcal의 열량을 내는 것과 비교했을 때 꽤 큰 에너지를 함유하고 있죠. ATP는 운동, 합성, 화학반응 등에 필요한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생명체 에너지 화폐 ATP. 잘 알겠어요. 세포호흡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세포질에서 포도당을 분해하는 해당 과정,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서 일어나는 피루부산 산화와 TCA 회로, 마지막으로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나는 산화적 인산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해당 과정부터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해당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지 살펴보고, 두 번째로 해당 과정의 사물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세 번째로 해당 과정의 의미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해당 과정은 첫 번째로 육탄소 화합물인 포도당 한 분자에 ATP 한 분자를 사용하여 포도당 6인산을 만들고 포도당을 이성질체인 과당으로 변신시킨 다음 ATP 한 분자를 더 사용하여 과당 162인산을 만드는 과정으로 시작됩니다. 세포호흡은 에너지를 만드는 건데 왜 에너지인 ATP를 사용하나요? 이 반응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분자가 일정 수준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포도당을 들뜬 상태로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다음에 효소에 대해서 공부할 때 다뤄볼게요. 이렇게 생성된 과당 2인산은 둘로 쪼개져서 3탄소 화합물인 G3P와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인산이 생성됩니다.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인산은 곧바로 G3P가 되어 두 분자의 G3P가 됩니다. 이제 G3P는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두 분자의 G3P가 각각 산화되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G3P는 G3P 탈수 효소에 의해 NAD 플러스에 2개의 전자와 2개의 수소이온을 뺏기고 인산기 하나가 첨가되어 213 비스포스포 글리세르산이 됩니다. 이때 NADH는 비타민 B3로 세포 내에서 물질의 전자와 수소를 뺏어서 보관하는 NAD 플러스라는 분자가 G3P로부터 2개의 전자와 수소이온을 뺏어서 만들어진 분자예요. 나중에 중요하게 쓰이니까 이름을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두 분자의 일산비스포글리세르산은 인산글리세르산 인산화효소에 의해 2개의 인산기 중 하나가 ADP에 전달되어 ATP를 형성합니다. 세포 내에서 ATP를 만드는 과정을 인산화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효소의 기질로부터 인산기를 떼어 ATP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질 수준 인산화다 라고 합니다. 인산화는 앞으로 2종류 정도 나올 거니까 인산화가 ATP를 만드는 과정이구나 정도로 생각합시다. 이후 물이 첨가되어 환원된 분자인 포스포에놀 피루부산이 된 후 피루부산 키나제에 의해 가지고 있던 인산기를 ADP에 전달하고 피루부산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해당 과정의 기작이에요. 다음으로 한 분자의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거쳤을 때 생성되는 물질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해당 과정 결과 어떤 물질이 생겼죠? G3P 두 분자가 G3P 탈수 효소에 의해 산화될 때 NADH 플러스 H 플러스가 두 분자 생성되었죠. 또한 인산 글리세르산 키나제에 의해서 ATP가 두 분자 생겼어요. 마지막으로 피루부산 키나제에 의해 ATP가 두 분자 생겼죠. 맨 처음에 ATP를 두 분자 사용했으니까 한 분자의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거치면 두 분자의 NADH 플러스 H 플러스와 두 분자의 ATP가 생성되죠. 이때 ATP는 무슨 인산화? 기질 수준 인산화다. 해당 과정에서 포도당이 전자와 수소를 뜯기면 남는 게 두 분자의 피루부산이에요. 피루부산은 포도당에 비해서는 많이 산화되어 에너지 수준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많은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자예요. 그래서 얘는 한 번 더 분해 과정을 거칩니다. 어디에서? 바로 세포 내의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에서요. 미토콘드리아는 내막과 외막으로 이루어진 이중막 구조의 세포 소부관입니다. 피루부산은 외막과 내막을 통과하여 미토콘드리아 내막 안쪽 공간인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이동합니다.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피루부산은 먼저 산화되면서 탄소 하나를 CO2 형태로 방출시키고 비타민 B5인 코에이SH와 결합하여 아세틸코에이가 됩니다. 피루부산으로부터 아세틸코에이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NAD 플러스가 피루부산으로부터 전자 2개와 H 플러스 2개를 받아 NADH 플러스 H 플러스가 한 분자 만들어져요. 생성된 아세틸코에이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옥살로아세트산이라는 사탄소 화합물과 반응하여 무탄소 화합물인 시트르산을 생성합니다. 시트르산은 이소시트르산으로 변신한 후 산화되면서 탄소가 하나 떨어져 나가 5탄소 화합물인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이 됩니다. 5탄소 화합물은 다시 산화되면서 탄소가 하나 떨어져 나가고 코에이가 첨가되면서 숙친일 코에이라는 4탄소 화합물이 됩니다. 이렇게 6탄소 화합물에서 5탄소 화합물로 5탄소 화합물에서 4탄소 화합물이 되는 과정에서 각각 NAD 플러스가 전자 2개와 수소 2개를 받아 NADH 플러스 H 플러스를 생성합니다. 4탄소 화합물에서 코에이가 떨어져 나가면서 또 다른 4탄소 화합물인 숙신산으로 전환되는데, 이 과정에서 ATP가 한 분자 생성됩니다. 이것도 기질인 숙진일 코에이로부터 인산기를 떼어 ADP에 전달하니까 기질 수준 인산화겠죠? 숙진산은 산화되면서 이번엔 NAD 플러스랑 비슷하게 기질로부터 전자와 수소를 떼어내는 분자인 FAD에 2개의 전자와 2개의 수소이온을 전달하고 후마르산이라는 새로운 사탄소 화합물이 됩니다. 후마르산에 물이 한 분자 추가되어 환원된 사탄소 화합물인 말산이 생성되고, 말산은 다시 한번 산화되어 옥살로아세트산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NAD 플러스 한 분자가 말산으로부터 전자 2개와 수소이온 2개를 전달받아 NADH 플러스 H 플러스가 생성됩니다. 옥살로아세트산? 아까 봤던 것 같은데요? 잘 봤어요. 우리 맨 처음에 아세틸코에이와 옥살로아세트산이 반응해서 시트르산이 되었죠? 다시 돌아왔습니다. 옥살로아세트산은 다시 피루부산 산화에서 생성된 아세틸코에이와 반응하여 같은 반응을 반복합니다. 하나의 회로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이 회로에 이름을 붙여요. 맨 처음 만들어진 물질이 시트르산이라고 해서 시트르산으로,
카복실기를 3개를 가진 천이 생성된다고 해서 트라이카복실릭 애시드 사이클, 줄여서 TCA 회로. 영국의 생화학자 크레부스가 발견했다 하여 크레부스 회로라고 부르기도 해요. 아까 해당 과정 결과 생성된 물질을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이루어진 피루부산 산화와 TCA 회로의 결과 생성된 물질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한 분자의 피루부산이 피루부산 산화 과정에서 CO2 한 분자, NADH 플러스 H 플러스 한 분자, 아세틸코A 한 분자가 만들어졌고, 이 아세틸코A는 TCA 회로로 투입되어 산화되면서 두 분자의 CO2, 세 분자의 NADH 플러스 H 플러스, 한 분자의 FADH2, 한 분자의 ATP가 생성되었죠. 또당 한 분자당 해당 과정에서 피루부산이 두 분자 생성되니까 또당 한 분자가 해당 과정 피루부산 산화 TCA 회로를 거치면 ATP는 2 플러스 2, 네 분자, NADH 플러스 H 플러스는 2 플러스 4 플러스 4는 10분자, FADH2는 두 분자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CO2가 6분자로 해당 과정 피루부산 산화 TCA 회로를 거쳐 6탄소의 포도당이 6분자의 CO2로 완전히 산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에이, 포도당 다 분해되었는데 ATP 4개밖에 안 만들어지네?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포도당이 완전히 산화되었는데 지금까지 만들어진 ATP는 4분자밖에 되지 않아요. 1몰의 ATP가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될 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7.3kcal인데 1몰의 포도당은 686kcal의 열량을 가지고 있어서 포도당 한 분자로 ATP를 4분자만 생성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지요. 이때 영국의 생화학자 미첼은 생각합니다. 해당 과정과 TCA 회로로 형성된 NADH와 FADH2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ATP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는 미토콘드리아가 이중막을 가진 세포 조기관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생각했어요. 막강 공간과 기질 사이에 물질의 농도 기울기를 형성함으로써 이 농도 기울기에 의한 미치 에너지를 이용해 ATP를 만들 거라고 말이죠. 그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내막에는 먼저 복합체 1이라 부르는 NADH 산화 환원 효소가 있습니다. 복합체 1은 NADH로부터 전자를 받아 유비퀴논에 전달해주며 이때 4개의 수소이온을 미토콘드리아 기질로부터 막강 공간으로 펌핑합니다. 두 번째로 복합체 2라 부르는 숙신산 탈수소 효소가 있습니다. 숙신산 탈수소 효소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TCA 회로에서 생성된 숙신산을 산화시키는 효소이며 효소에 결합된 FADH2로부터 2개의 전자를 유비퀴논에 전달하는 효소입니다. 이때 수소이온의 펌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비퀴논은 전자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단백질 구조가 아니며 내막 내부에 존재합니다. 복합체 3이라 부르는 사이토크롬 C 환원 효소는 유비퀴논으로부터 전자를 받아 막강 공간에 존재하는 단백질인 시토크롬 C에 전자를 전달하는 효소로 마찬가지로 수소이온 4개를 기질에서 막강 공간으로 펌핑합니다. 마지막으로 복합체 4라고 부르는 사이토크롬 C 산화 효소는 사이토크롬 C에서 전자를 받아 최종 전자 수용체인 보트로 전자를 전달하며 수소이온 2개를 기질에서 막강 공간으로 펌핑합니다.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박혀있는 다양한 단백질들은 해당 과정과 TCA 회로에서 생성된 NADH 플러스 H 플러스와 FADH2를 NAD 플러스와 FAD로 산화시키면서 기질로부터 수소이온을 막강 공간으로 펌핑하여 막강 공간과 기질 사이의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를 형성했어요. 막강 공간에 농축된 수소이온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박혀있는 ATP 합성 효소를 통과해서 기질로 방출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해 ATP 합성 효소가 ADP와 무기인산을 ATP로 합성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때 ATP 합성은 NADH 플러스 H 플러스와 FADH2가 산화되면서 생성된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해서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며 막강 공간에 농축된 수소이온이 반투과성막인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통과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ATP를 만든다 하여 화학 3투적 인산화라 합니다. 다음으로 NADH 플러스 H 플러스와 FADH2로부터 전자 전달이 일어나는 경로를 살펴봅시다. NADH 플러스 H 플러스는 복합체 1에 전자 2개를 전달하고 전자는 유비퀴논, 복합체 3, 그리고 시토크롬 C, 그리고 복합체 4를 거쳐 최종적으로 산소에 전달되어 2개의 수소이온과 함께 물을 만듭니다.
FADH2는 복합체 2에 전자 2개를 전달하고 전자는 마찬가지로 유비퀴논, 복합체 3, 시토크롬 C, 복합체 4를 거쳐 최종적으로 산소에 전달되어 2개의 수소이온과 함께 물을 만듭니다. 중요한 건 복합체 1과 복합체 2 사이에서는 전자 전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해당 과정과 TCA 회로에서 생성된 NADH와 FADH2가 총 몇 분자의 ATP를 만들어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TP 합성 효소가 ATP 한 분자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총 4개의 수소이온이 필요합니다. 한 분자의 NADH에서 유래한 전자는 수소이온을 복합체 1에서 4개, 복합체 3에서 4개, 복합체 4에서 2개를 기질에서 막간 공간으로 펌핑하므로 총 10개의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를 형성합니다. 한 분자의 FADH2에서 유래한 전자는 수소이온을 복합체 3에서 4개, 복합체 4에서 2개를 기질에서 막간 공간으로 펌핑하므로 총 6개의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NADH 한 분자당 만들어지는 ATP는 2.5분자, FADH2 한 분자당 만들어지는 ATP는 1.5분자가 형성됩니다. 포도당 한 분자가 세포호흡에 사용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NADH는 총 10분자, FADH2는 총 2분자이므로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 총 28분자의 ATP가 형성됩니다. 자, 그럼 세포호흡의 전 과정에서 생성된 ATP를 점검해 봅시다. 포도당 한 분자당 해당 과정에서 2분자의 ATP, TCA 회로에서 2분자의 ATP, 산화적 인산화에서 28분자의 ATP로 총 32분자의 ATP가 생성되죠. 세포호흡의 화학식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반응에 사용된 물의 숫자와 생성된 물의 숫자예요. 화학식의 왼쪽에 6개, 오른쪽에 12개. 이상하죠? 이건 포도당 한 분자당 생성된 NADH 플러스 H 플러스와 FADH2로부터 전자 전달기로 전달된 전자 24개로부터 만들어진 물 분자가 12분자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세포호흡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생명체의 세포는 정자, 난자 때부터 세포 자신의 종속을 위해서 자신에 속한 개체의 종속을 위해서 끊임없이 세포호흡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생명체가 죽을 때 세포호흡을 종료하고 붕괴되게 되죠. 세포도 이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도 현재의 소중함을 느끼고 열심히 살아야겠죠? 마지막으로 오늘도 열심히 세포호흡을 하며 기꺼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아인슈타인의 한마디를 남깁니다. 훌륭하고 영감 있는 모든 것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 의해서 창조된다.